네, 짜장커피입니다. 오늘도 혁신은 왜 실패하는가 8장 시작하겠습니다. 거인의 발목을 불었더니 코드, 폭스마이 50억 달러짜리 회사의 초라한 체요. ERP 시스템, 마법의 열쇠 양아니고 1990년대 초 미국의 제약정업계에 명실상부한 최상의 프로젝트가 군림하고 있었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폭스마이어 드러그는 연매출 50억 달러를 가뿐히 남겨 미국 내 사회자리를 굳건시키던 거대 기업이었다. 폭스마이어는 단순히 덩치만 큰 공룡이 아니라 업계의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살아있는 아이콘이었다. 이미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심지어 인공위성을 이용한 실시간 트럭 추적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로 기술에 대한 자신감으로 충만했다. 폭스마이어는 변화에 적응해가는 기업이 아니라 위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기업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이 거대한 기업의 갑옷에도 눈에 띄지 않는 균열이 존재했다. 1990년대 비즈니스 환경은 그 누구에게도 현실을 안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제약 유통업의 산업은판 같은 수익률 구조와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은 폭스마이어를 끝없이 압박했다. 무엇보다 회사의 폭발적인 성장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낡은 IT 시스템이 큰 문제였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물류센터는 제각기 다른 시스템을 돌아갔고 회사의 핵심 신경망 역할을 하던 구형 유니시스 메인프레임 컴퓨터는 기술 지원 중단을 앞두고 있었다. 통합과 효율에 대한 갈증이 조직 전체를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몰아넣었다. 바로 그때 사막의 신기루처럼 미혹적인 해결책이 등장했다. 전사적 자원관리 ERP라는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었다. 특히 독일의 거인 사비네는 R3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는 구매, 재고, 물류, 영업, 재무 등 기업의 모든 활동을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그야말로 전지전능에 가까운 두뇌를 약속했다. 복잡상의 저주에 시달리는 폭스마이어의 경진은 ERP는 회사가 앓고 있던 모든 고질병을 단번에 치유하는 마법의 열쇠처럼 보였다. 당시 세계 최고였던 앤더슨 컨설팅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에 기름을 부었다. 그들은 치밀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마법의 열쇠가 가져다 부의 영광을 구체적인 숫자로 예언했다. 무려 4천만 달러의 비용 절감. 이 강력하고 매혹적인 숫자는 폭스마이어의 모든 의심을 잠재우고 큰 돈을 들이더라도 추진해야 할 프로젝트라는 확신을 짊어지기에 충분했다. 이는 과거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와 사뭇 달랐다. 합리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비장함이 가득했다. 표면상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이성적 선택처럼 보였지만 본질은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라는 감성적 낙관론에 기댄 도박에 가까웠다. 결국 폭스마이어의 최고 정보 책임자 로버트 브라운은 이 운명적인 결정을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 회사의 명운을 여기에 걸고 있다. 이 말은 성공에 대한 비장한 열망이자 훗날 닥쳐올 비극을 예고하는 서곡이 되었다. 이 이야기의 진짜 비극은 폭스마이어의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기술 그 자체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믿어버렸다는 점이다. 그들의 문제는 복잡한 현실을 파헤치기보다 솔루션을 약속하는 달콤한 미래에 취해버렸고 바로 그 지점에서 거인의 발목을 부러뜨릴 파멸의 알고리즘이 조용히 실행되기 시작했다. 폭스마이어의 비극은 프로젝트의 청사전을 그리는 단계부터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겉보기에 완벽하고 대담했지만 현실의 복잡성과 위험을 철저히 외면한 치명적인 착각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치명적인 오류는 잘못된 도구의 선택이었다. 1990년대 초반 셉 R3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강력한 소프트웨어였지만 그 심장은 제조업을 위해 뛰고 있었다. 시스템의 모든 논리는 정교한 생산계획, 자재 명세서, 단계별 조립 공정처럼 예측 가능하고 구조화된 제조업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폭스마이어의 심정은 전혀 다른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그들은 하루 40여 건이 넘는 주문을 처리하고 수만 가지 의약품을 전국 약국과 병원으로 실시간 배송해야 하는 초대형 유통업체였다. 그들의 비즈니스는 예측 불가능한 주문 폭주와 극도의 속도 경쟁, 그리고 복잡한 가격 정책으로 정의되는 혼돈에 가까운 환경이었다. 요컨대 유통과 물류 업무가 중요한 곳에 제품 생산에 특화된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은 마치 F1 경주에서 우승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화물선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넌센스였다. 두 번째로는 이 위험한 도박을 건 빅뱅 전략이었다. 폭스마이어는 ERP 시스템을 하나의 물류 시스템에서 조심스럽게 테스트하며 문제점을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기존의 모든 낡은 시스템을 한꺼번에 꺼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회사 전체에 단번에 가동하는 IT 업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성공 확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빅뱅 방식을 선택했다. 이 전략은 앤더슨 컨설팅이 약속한 4천만 달러의 비용 절약 효과를 가장 빨리 실현할 수 있는 길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이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시스템 모든 구성 요소가 처음부터 마법처럼 완벽하게 동작해야 된다는 비현실적인 전제를 깔고 있다. 실패하면 그 충격이 조직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안전장치가 없는 그야말로 외줄타기 도박이었다. 세 번째로는 이 무모한 도박의 판도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운 것이었다. 폭스마이어는 한 개의 빅뱅 프로젝트로 벅찬 상황에서 두 개의 거대한 프로젝트, 세브 ERP 시스템 도입과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구축 프로젝트를 동시에 강행했다. 델라웨어주에 건설된 이 거대한 자동화 창고는 피너클이라는 전문업체의 또 다른 복잡한 소프트웨어로 통제할 예정이었다. 이 회사의 두뇌, ERP와 심장, 물류센터를 동시에 교체하는 대수술을 아직 임상실험조차 진행한 바 없는 위험천만한 작업을 그저 의사의 말만 믿고 밀어붙이는 것 같았다. 당연히 프로젝트의 복잡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위태로운 질주에 기울을 부은 사건이 벌어졌다.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일 때 폭스마이어는 대규모 병원협사와 막대한 규모의 신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엄청난 성공이었지만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는 재앙이 사막이었다. 이 계약으로 인해 걸음마도 떼지 못한 시스템이 감당해야 할 하루 주문 처리량이 예상을 넘을 정도로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폭스마이어는 이 같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의 일정이나 예산, 기술적 타당성을 냉정하게 재검토하지 않았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효율성을 담보로 현실의 위험을 외면한 채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았다. 이 모든 결정의 이면에는 하나의 공통된 논리가 숨어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아니라 연간 4천만 달러 절감이라는 장밋빛 숫자와 글로벌 기업이 제공하는 거대한 솔루션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었다. 프로젝트의 청사진은 위험을 관리하고 성공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합리적인 계획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컨설턴트의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문자에 적힌 숫자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그 어떤 위험도 정당화하는 자기만의 예언서에 가까웠다. 암살자가 된 데이터. 1996년 길고 험난했던 준비기간을 마치고 폭스마이어의 야심작인 셉-R3 시스템과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가 마침내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스템의 이상적인 작동과 현실에서의 작동 가능성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데라이 사막은 주문 처리량 급감으로 시작되었다. 기존 낡은 메인프레임 시스템은 하룻밤 만에 42만 건의 주문을 너끈히 처리한 반면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어 만든 최첨단 셉 시스템은 고작 1만여 건의 주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이는 사소한 버그나 성능 저하 문제가 아니었다. 애초에 초대형 유통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금리를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이 거대한 데이터의 홍수 앞에 익사 직전에 이른 근본적인 설계 실패였다. 그로 인해 첫날부터 회사의 대동맹이 막혀버렸다. 이런 디지털 혼란은 곧바로 물리적 아수라장으로 치달았다. 델라웨어의 최첨단 자동화 창고의 내부 풍경은 악몽 그 자체였다. 피너클의 정교한 자동화 시스템은 한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데이터를 전제로 설계됐다. 하지만 셉 시스템으로부터 끊임없이 오류투성의 데이터가 흘러나오자 로봇은 혼란에 빠졌다. 포장 박스의 규격이 미세하게 다르거나 재고 위치에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만 발생해도 안전을 위해 전체 물류 라인이 멈춰서 하는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었다. 오하이오주의 다른 창고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잦은 다운으로 탈진하는 작업자들이 결국 자동화 시스템을 포기하고 예전처럼 수작업으로 물건을 처리하는 웃지 못할 천국까지 벌어졌다. 자동화의 꿈은 인간 개입 없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값비싼 고철덩어리로 변해갔다. 하지만 교활하고 파괴적인 실패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ERP 시스템과 창고 관리 시스템의 불안정한 데이터 연동으로 유령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컴퓨터 시스템이 장부상으로 존재한다고 기록하고 실제로는 창고에 없는 재고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의미하는 유령 재고가 그것이다. 예를 들어 시스템은 이미 고객이 취소한 물건을 버젓이 창고로 출고 지시를 내린가 하면 반대로 창고에 물건이 없는데도 마치 재고가 있는 것처럼 주문을 수행했다. 이런 유령 주문과 유령 재고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일으켰다. 이 보이지 않는 암살자 데이터들을 결국 폭스마이어의 3,4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재고 손실과 수백만 달러의 불필요한 초과 배송 비용을 안겨주었다. 이 기술적 재앙은 곧바로 인간적 재앙으로 번졌다. 새로운 자동화 시스템들이 자신들의 일자를 위험할 것이라고 직감한 창고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경영진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일방적으로 변화를 강요하며 소통의 문을 닫아버렸다. 이런 불신과 소외감에 분노한 일부 직원들은 공의적으로 재고를 훼손하거나 주문을 엉뚱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조용한 사보타주에 나섰다. 경영진은 이 처절한 저항의 신호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직원들의 문제로 치부하며 문제의 본질을 외면했다. 결국 시스템은 스스로 무너져내렸다. 기술적 실패는 운영의 마비를 낳고 운영의 마비는 인간의 저항을 불렀으며 인간의 저항은 더 큰 기술적 실패를 낳는 파괴적 피드백의 고리가 완성된 것이다. 폭스마이어 시스템은 단순히 작동을 멈춘 것이 아니라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 생성기가 되어 회사를 파멸을 이끌었다. 기술을 둘러싼 인간의 뿌리 깊은 착각. 폭스마이어의 몰락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나 프로젝트 관리의 미숙함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 이면에는 기술을 둘러싼 조직의 근본적 사고 방식, 즉 빅데이터와 거대 시스템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위험한 착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실패의 진짜 얼굴은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인간의 세 가지 뿌리 깊은 착각이었다. 첫째, 숫자를 둘러싼 착각이다. 이는 정량화된 데이터는 언제나 객관적이고 옳다는 맹신을 의미한다. 폭스마이어 프로젝트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앤더스 컨설팅이 제시한 연간 400만 달러의 비용 절감이라는 숫자였다. 이 숫자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모든 위험과 의심을 잠재우는 신성 불가침의 예언이었다. 경영진 숫자의 마법에 취해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모든 것을 무시했다.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창구 관리자들의 직관, 특정 의약품에 대한 미묘한 온도 관리 노하우, 단골 대형병원의 까다로운 요구사항과 같은 계량할 수 없는 암묵치의 시스템의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하는데 그저 무시해도 좋은 비정형 변수 정도로 취급되었다. 시스템은 오직 선입, 선출, 디포와 같은 단순하고 경직된 원칙에 따라 움직였고 그 결과 현실의 복잡한 요구는 무시한 채 기계적으로 작동했다. 숫자는 현실의 일부를 반영하는 거울일 뿐 현실 그 자체가 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망각하는 데 따른 대가는 참혹했다. 그들은 숫자가 약속한 이상적인 세계를 쫓다가 현실 세계를 파괴해버리고 말았다. 둘째는 정치를 둘러싼 착각이다. 이는 새로운 기술 도입을 순수한 기술적 과제로 착각하고 그 안에 내재된 권력과 정치의 역학을 간과하는 것을 말한다. 폭스마이어의 ERP 시스템은 처음부터 순수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소수의 엘리트 경영진과 전략기획팀의 현장 목소리를 엉두르고 조직 전체의 단일한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정치적 프로젝트에 가까웠다. 새로운 시스템을 매일 사용해야 하는 물류센터 직원들과 구매 담당자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 그들이 현실적 우려와 문제제기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나 비효율적인 낡은 관행으로 치부되며 묵살됐다. ERP 시스템은 업무 효율화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특정 부서의 영역을 강화하고 현장을 통제하는 권력의 도구로 변질되었다. 결국 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이처럼 일방적인 권력 행사가 만들어낸 조직 내부의 균열이었다. 기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조직의 권력 지형도 위에서 작동하며 그 지형이 왜곡되었을 때 기술은 혁신의 도구가 아니라 파괴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셋째는 시스템을 둘러싼 착각이다. 이는 시스템이 현실을 반영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이 따라야 할 절대적인 프레임이라고 믿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다. 폭스마이어 경영진은 그리스 신화 속 악명 높은 강도 프로크루스테스와 같은 오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새 침대에 손님을 눕히고 침대보다 키가 크면 다리를 자르고 작으면 몸을 늘려 죽였다. 폭스마이어 역시 살아 숨쉬는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셉 알트루이라는 경직된 시스템의 침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했다. 그들은 SAP가 제공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마치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만능 해결책처럼 맹신했다. 그리고 그 표준에 맞추기 위해 수십 년간 경쟁력을 증명한 자신들만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업무 방식을 주저없이 버렸다. 이는 조직의 핵심 프로세스와 시스템 간의 심각한 정렬 실패를 초래했다. 그들은 시스템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살아있는 현실을 제물로 바치는 셈이었다. 이 세 가지 착각은 서로 꼬리를 물고 파멸의 순환을 완성했다. 숫자에 대한 맹신은 비현실적인 프로젝트를 정당화했고 이는 현장을 무시하는 정치적 독주로 이어졌으며 이 독재적 권력은 결국 현실을 시스템이라는 폭력적 틀에 우겨넣는 비극을 낳았다.
폭스마이어의 실패는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기술을 둘러싼 인간의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착각의 비전을 필연적 제안이었다. 파산이라는 청구서. 시간은 더 이상 폭스마이어의 편이 아니었다. 1996년 8월 27일 야심차게 시스템을 가동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한때 업계의 건이었던 폭스마이어는 결국 미국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한 100개를 넣었다. 1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투자금은 공중에서 산산이 흩어졌고 그 많은 충성 고객들은 등을 돌렸으며 회사의 명성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결국 1997년 폭스마이어의 남은 자산은 최대 경영사였던 맥컬슨의 헐값으로 인수되며 역사의 대형기를 살았다. 한때 50억 달러의 가치를 자랑하던 거대 기업의 너무나 초라한 최애였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폭스마이어의 파산 관제인 이재앙적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파트너들, 즉 셉과 앤더스 컨설팅을 상대로 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폭스마이어 측은 셉이 약속한 시스템 성능, 특히 하루 42만 건 주문 처리를 구현하지 못했으며 앤더스 컨설팅은 경험 없는 컨설턴트들을 투입해 폭스마이어를 훈련소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수년간 지리한 법적 공방 끝에 2004년 마침내 양측은 외부의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특히 셉은 상당히 합의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프로젝트 실패의 책임이 전적으로 폭스마이어 경영진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당시 앤더스 컨설팅의 엔론 회계부정 스캔들로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점도 이 조약 합의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폭스마이어는 ERP 시스템을 무리하게 도입하려다 이것이 확인되어 무너져버린 최초의 대기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단체에 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한 기업의 흑역사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 이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양적 컴퓨팅과 같은 ERP보다 훨씬 더 휘황찬란하며 더 많은 돈을 먹는 기술들이 하루가 멀다고 세력이 등장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섬뜩하고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진다. 기술의 이름을 바뀌었지만 그 기술을 둘러싼 인간의 착각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폭스마이어가 남긴 폐허 위에서 스스로 몰아간다. 지금 우리 조직이 추진하는 AI 프로젝트가 약속하는 경이로운 ROI의 측치는 혹시 현실의 복잡성을 외면하는 또 다른 숫자의 착각 아닌가? 우리는 디지털 전환은 전 직원의 지혜를 모으는 협업 과정인가?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또 다른 정치적 도구인가? 우리가 도입하려는 저 화려한 글로벌 표준 솔루션은 비즈니스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현실을 입맛대로 재단하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될 것인가? 폭스마이어의 가장 값비싼 교훈은 이것이다. 정답은 기술 안에 있지 않다. 빅데이터나 글로벌 솔루션 안에 완성된 정답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시대의 가장 위험하고 값비싼 착각이다. 기술은 단지 기능성을 열어줄 뿐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고통스럽고 어려우며 때로는 지루한 과업은 결국 그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 자신과 조직의 몫이다. 폭스마이어는 그 당연한 신뢰를 외면해 모든 것을 잃었다. 네, 8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